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주제가 지역방송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가져오셨네요. 네, 제가 지난달 9월 26일에요. 그 2025 김대중 평화회의 특별 세미나 그 지역방송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이제 특강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오, 왔는데요. 네. 그 목포까지 이제 운전해서 다녀오느라 좀 피곤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보람된 기회였습니다. 네. 네, 그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그날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정말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네. 저는 빠지지 않는 것이 지역 문제 해결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정말 목포까지 멀리 다녀오셨는데 사실 저희 방송도 경북 동해안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방송사다 보니까 이 지역 소멸과 같은 지역 이슈들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이 관련된 연구를 하시면서 좀 더 심각성을 느끼셨나요? 그렇죠. 이 지역과 수도권이라고 하는 양극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음, 체감하고 있거든요. 네. 흔히 이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남방 한계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 이 남방 한계선이라는 게 이제 서울에서 내려올수록 기회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기회조차도 경쟁 속에 갇혀버린다는 의미고요. 네. 흔히 이제 남방 한계선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냐면 기술직은 수원 기흥까지 그리고 사무직은 판교가 음, 마지노선이라고 할 정도로 네.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인생 끝난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젊은이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과거에는 유리천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 직장 내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차별 문화를 이제 일컬어서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요즘은요, 이 수도권 사람들과 지방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 이런 음,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역 주민들조차도 스스로를 2등 시민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인정과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음. 우리가 사는 곳이 이제 주변부로만 남는다면 민주주의도 그 자체로 불완전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슈가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겠죠. 네. 정말 공감이 되는 게 뉴스만 봐도 거의 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 수도권 중심으로 생산이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뉴스에는 지역민들조차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요, 이 지역 방송이라는 존재가 출장소나 혹은 분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마치 지방은 본사 뉴스를 따라 쓰거나 뉴스 소재를 공급해주는 일종의 하청업체처럼 지방이 언론사를 여기는 현실이고요. 네. 프로그램 구성도 제작 인력도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고 지역 기자들은 단신 뉴스만 간신히 채우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일상이나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 표정 이런 것들이 화면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고요. 네. 방송의 품질이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만 평가가 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색이나 뭐 지역민들의 감정선 이런 것들은 완전히 편집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미디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식민화에 가까운 현상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 방송이 중요한 이유는 대체 뭡니까? 지역 방송은요, 그 지역의 문화, 역사, 그 공동체의 정서가 담긴 생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서울 방송에서는 이 천물미역이라는 단어를 들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영이나 울진 지역 방송에서는 그게 이제 뉴스의 중심이 되고 그 단어가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지역 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 주민 스스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울이자 마이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역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짚어주고 다양한 관점을 이끌어내고 또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작동할 수 있고 뿌리 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음. 지역 방송인 거죠. 네. 서울 중심의 통합된 목소리만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이른바 다원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음. 지역 방송인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원성, 지역 방송의 기능이 있음에도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은 좀 갈수록 줄어들고 또 지역 방송의 현실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해외의 사례도 분석을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바로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이제 지역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방송사인데요. BBC는 단순한 방송국이 아닙니다. 이 영국 전역을 아우르는 문화 기반 민주주의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 BBC는 법적으로도 운영 정책상으로도 이 로컬리티라고 하는 지역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팅 라이센스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지역 프로그램 비율을 법적으로 정해놓고요. 지역에서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 관련 방송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음. 지방에 살아도 런던 중심이 아닌 각 지역민들이 나의 이야기,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뉴스나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오. 그럼 이 BBC는 왜 그렇게 여기서 이제 지역성을 강조합니까? BBC가 주목하는 거는요, 단순한 어떤 기계적 균형의 문제는 아니고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다층적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특정 지역의 언어나 억양이나 관습, 신념, 역사 이런 갈등마저도 방송에 담아내는 것이 지역 방송의 의무라고 여기고 있고요. 네. 이것을 통해서 각 지역이 정치적 단위이자 문화 공동체로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이 문화적 소속감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지역 방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를테면 영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 스코틀랜드의 한 지역인 글래스고의 주민이다. 음. 라는 식의 정체성의 교차점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한국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한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북 도민이기도 하고 또 포항 그렇죠. 시민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 방송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음. 과정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는 음.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BBC가 지역성을 강조하고 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되게 많은데요. 몇 네.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BBC의 Out of London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제작, 편성, 결정권을 런던이 아닌 지역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고요. 네.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 BBC의 주요 제작 부서의 본진을 런던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맨체스터로 다 옮겼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미디어 시티로 명명하고 슬럼화되어 있던 지역을 완전히 이제 다른 분위기로 바꿔버렸죠. 네. 또한 전체 제작비의 50%를 반드시 런던을 벗어난 지역에서 제작하고 제작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지역 문화 기반의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다는 명분인데요. 근데 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갈수록 서울 집중화 현상이 가중되는 데 반해서 네. 영국은 이 BBC의 아웃 오브 런던 프로젝트를 2028년까지 기존의 50%에서 60%로 오.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BBC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무조건 60% 이상은 런던 외부의 다른 지역 방송사에서 제작한 거를 음. 틀겠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거죠. 그러네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제작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리포터 양성, 지역 청년 음악가 발굴,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이제 작가 스쿨, 영국 BBC는 작가 스쿨도 운영을 하는데요. 네. 작가 스쿨을 이제 지역의 대규모의 작가 스쿨을 열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바로 이 지역성을 강조하는 BBC만의 철학적 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말 이 한국의 상황과 비춰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교훈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중앙의 이야기가 아닌, 서울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음. 사는 이곳의 이야기가 방송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서울에서 지방을 막 찍기도 하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카메라가 혹은 방송 작가들이 기자들이 스쳐 찍은 장면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관점에서 자기 동네를 관찰하고 또 방송에 담아내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제작 지원, 예산, 뭐 사람들까지 이 지역으로 고루고루 옮겨가야 하고요. 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도 또 지역의 라디오 방송의 중요성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요? 지역 라디오는요, 지역민들의 첫 숨결을 담는 매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네. 라디오는 또 텔레비전 방송에 비해서는 또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네. 또 목소리 하나로 감정과 공동체 의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미디어거든요. 예. 특히 라디오는 지역민들에게 문턱이 낮습니다. 음. 디지털 격차가 큰 노년층도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네. 언어가 다른 이주민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또 한국말을 배우기도 하고요. 네. 또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청년층까지도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러한 라디오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역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품을 수 있는 매체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중에서도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 다원적 민주주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 라디오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민이 사는 곳에 더 가까이 자원과 관심과 일자리를 옮기면은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서 강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방송,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 라디오 방송사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통로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 방송사들이 서울만 비추게 되면 지방은 침묵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역의 라디오가 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보이지 않는 곳을 비추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지역 방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만큼 이제 지역민들께서는 애정을 갖고 또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또 저희들은 책임감을 갖고 이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쏟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정말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오늘이 시사온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동안 정말 시사 이슈들을 깊이 있게 하지만 또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주셨는데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너무 이 방송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좀 소통할 수 있고 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 청취자 입장에서 또 언제나 CBS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모니터링 할 거고요. 네. 또 앞으로 또 다른 기회에 또 찾아뵙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정말 제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교수님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온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